처음에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에 했죠. 맞아요.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하여. 맞아요. 사회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하여 이게 했고요. 두 번째는 시장 실패의 원인 했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불안전 경쟁, 규모의 경제, 외부 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 그죠? 맞아요. 그래서 외부 공공재 안에는 비경합성, 비배제성, 정보의 비대칭 안에는 도덕적 해이, 역선택, 그리고 완전 경쟁과 뭐 상품의 동질성 이런 것들은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세 번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 다르게 얘기하면 정책 수단이었어요. 이 정책 수단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이용 규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그죠? 네. 이용 규제 안에 아까 지역지구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네. 자, 직접 개입 안에 토지은행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간접 개입에 보면 뭐 금융이나 뭐 세금이라든지 부담금 이런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요 안에 있는 것 중에 지역지구제 있었잖아요. 지역지구제에 대해서 별도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공부하는 내용들은 요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교재에 제가 선매라든지 개발이익 환수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쭉 줄을 치면서 봤잖아요. 여기 있는 제도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씩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맞아? 그래서 지역지구제는 별도로 지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가 있었어요? 토지은행도 별도로 아까 좀 공부를 했었죠. 별도로 파트가 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주택정책 할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지역지구제라든지 토지은행이라든지 개발이익 환수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토지정책에 해당이 돼. 토지정책에 해당이 된다고. 그럼 지금부터는 무슨 정책 한다? 그렇지. 주택정책 하겠다는 거예요. 주택정책. 지금 어디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냥 쭉 듣다 보면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부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주택정책은 다시 둘로 나눌 수 있어. 주택정책은. 임대주택정책이 있고 분양주택정책이 있어요. 임대주택은 우리가 임대가 뭔지 아시죠? 빌려주는 거. 분양주택은 파는 거예요. 자, 임대주택 정책은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있고요. 자, 분양주택 정책은 다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를 분양가 규제라고도 그럽니다. 분양가 자유화. 그리고 주택 선분양 제도가 있고요. 주택 후분양 제도가 있죠. 지금 제가 이거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주택정책 할 거기 때문에. 자, 이거 하고 나서 이제 조세정책 할 거예요. 그럼 임대료 규제는 여기 직접 개입에 해당되거든. 이거는
정책이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직접 개입에 해당해? 임대료 보조는 뭘까요? 간접 개입이지. 보조니까. 얘는 뭘까요? 자,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할 때. 이게 뭐가 직접 개입.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공부하는 건 전부 다 여기 정부가 개입하는 수단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조세 정책은 뭘까? 간접 개입이지. 세금 간접 개입이잖아. 맞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요거 주택 정책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전부 우리 정책론에 다야, 이게. 정책론에 다라고. 자, 우리 교재요. 232페이지 주택 정책인데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주택 정책의 내용 보겠습니다. 내용. 자, 양가로 1번에 공급 확대 정책이라 나와 있죠. 자, 거기 신규 주택 건설 촉진 보이세요? 신규 동그라미. 신규는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이죠. 제가 전에 유량 저량할 때 신규 공급할 때 신규자 동그라미 하라 그랬거든요. 신규 공급은 유량이에요. 유량. 그 다음에 그 밑에 재고주택의 보전과 개량 보입니까? 자, 재고주택은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재고는 저량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 확대 정책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새로 집을 지어주는 정책, 그게 신규 공급 확대 정책이고, 재고주택의 보전 개량이 뭐냐면 우리가 주택 정비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량에 해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요. 233페이지. 위에 당구장 마크 보입니까? 파란색 글자 있는 거. 당구장 마크 동그라미하고 별표하세요. 자, 줄함쳐 보겠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100%를 초과했어도 줄치고요. 신규 주택 공급은 이루어져야 한다. 동의합니까? 동의해? 여러분들 신발 다 갖고 있지? 신발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국민한테 신발 보급률 100% 넘어섰다 지금. 집에 가면 신발 한 켤레만 있는 사람 누가 있겠노?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신발 보급률이 100% 초과했습니까? 이것도 답을 안 하면 어떡해? 보급률 100% 초과했어 안 했어? 했지? 근데 신발 공장 신발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잖아.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이 100% 초과해도 당연한 얘기잖아요. 신규 주택 공급은 이루어져야 한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봅니다. 자, 이제 임대주택 정책 나옵니다. 옆에 번호가 엄청나게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는 임대주택 정책은. 자, 그럼 먼저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임대료 규제예요. 일단 임대주택 정책은 소득이 높은 중산층을 위한 겁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입니까? 그렇죠.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죠. 효율성과 관계 있을까요? 형평성일까요? 형평성이죠.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고 이제 수업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 내용은. 그러면 이 임대주택 정책을 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임대료 규제는 과연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걸 일단 알아야 돼요. 임대료 규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임대료 규제를 했을 때 과연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항상 정책은 그 정책의 뜻 그리고 정부가 그런 정책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아시겠죠? 항상 정책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럼 임대료 규제의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꾸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되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지금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50만 원에 받고 있어요. 원룸에 갔더니 원룸 임대료가 50만 원이야. 시장에서는 50만 원에 결정이 됐다고. 근데 정부가 보니까 이 50만 원이 비싸게 보이는 거야. 그럼 이 50만 원은 누가 정한 거야? 어디서 정한 거예요?
시장에서, 그렇지. 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합의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게 시장 임대료고 균형 임대료란 말입니다. 근데 정부가 보니까 이 50만 원이 우리 임차인들, 저소득층들이 내기에는 조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야. 정부가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한단 말이야. 임대료에 대해서. 그럼 개입을 할 때, 야, 너무 비싸다. 70만 원 받아. 이렇게 하겠어요? 30만 원만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지? 70만 원 받으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시장 가격보다 아래에서 규제한다. 위에서 규제한다. 그래, 이것부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시장 균형 가격보다 어디서 규제한다? 아래에서 규제하는 거예요. 자, 교재 한번 보세요. 자, 그림 한번 봐보세요. 그림. 오른쪽에 그림 보이세요? 우리 시험은 그림 안 나옵니다. 자, 설명드리려고. 자, 그 밑에 보니까 시장 임료가 P0라고 돼 있죠. 그러면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할 때는 그 위에 P2로 개입한다. P1으로 정해줘야 된다. P1으로 정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시장 가격보다 아래에서 규제하는 겁니다. 이거 외워야 되는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지. 자, 그러면 30만 원으로 규제했어? 그럼 30만 원으로 딱 규제를 해버리면 임대인들은 아무리 많이 받아봤자 얼마밖에 못 받아? 30만 원밖에 못 받아. 그럼 정부가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최저 가격을 정해줬어요? 최고 가격을 정해줬어요? 최고 가격을 정해줬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최고 가격제예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 정책 옆에다가 줄칩니다. 최고 가격제. 보이세요? 최저 가격제 그러면 안 돼. 최고 가격제야. 물어볼 수 있어, 이거는. 지금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물어볼 수 있다. 임대료 하한제가요? 임대료 상한제가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줬단 말이야. 30만 원이라는 게 상한선이거든. 임대료 상한제도 줄쳐야 돼. 상한제도. 줄쳤어요? 네. 하한제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정부가 70만 원 밑으로 받아라 이렇게 했다 해보자. 정부가 그럴 리는 없지. 미치지 않은 이상. 그럼 만약에 지금 50만 원에 지금 임대료가 딱 돼 있는데 70만 원 아래로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말이야. 그러면 50만 원 받아요 그냥. 무슨 말 알겠어요? 지금 내가 얼마 받고 있었어? 50만 원 받고 있었거든. 근데 정부가 70만 원 밑으로 받아래. 우리 지금 그렇게 받고 있어요. 50만 원 받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시장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교재 봅니다. 233 임대료 규정책 동그라미 1번에 의해 니은 보세요.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될 때 보이세요? 이때는 임대료 규제 효과가 나타나죠. 맞아요. 임차인이 보호가 된단 말이에요. 밑에 그 괄호하고 적으세요. 초과 수요.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시장 가격보다 아래에서 규제하니까 뭐가 일어난다? 초과 수요가 일어나요. 초과 공급 그러면 안 돼? 초과 수요는 시장 가격보다 아래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D급 별표입니다. 만일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됐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70만 원. 그럼 어떻게 되냐? 줄칩니다.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줄 딱 치고 별표.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초과 공급이 발생. 하고 X. 초과 공급이 일어난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정부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규제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OX. X. 뭐라고? 위로 규제하면 어떻게 된다고?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 그냥 50만 원에 계속 거래해. 아시겠어요? 잊어먹지 마세요. 또 넘깁니다. 그럼 임대료 규제의 뜻이 뭐예요? 그럼 임대료 규제의 뜻. 임대료 규제란 정부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규제하는 걸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가 일어나느냐? 초과 수요가 일어난다고. 초과 수요가. 자, 넘기세요. 효과. 거기 단기 장기 돼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말고요. 자, 우리 박스에 효과 보이세요? 효과 한번 볼게요.
거기 1번에 초과 수요 보이세요? 찾았습니까? 자, 임대료를 규제하면 효과가 초과 수요가 일어나. 초과 수요는 주택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주택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효과는 크게 단기와 장기로 나눠봐야 돼. 자,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단기 한번 봅시다. 단기는 공급의 변화는 없다고 그랬어요. 단기는 공급의 변화는 없다. 자, 50만 원 임대료 잘 내고 있는데 정부가 갑자기 30만 원만 내세요 이렇게 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우리 임차인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그래서 단기는 임차인 혜택이 있어. 이제 이거 기억해야 돼. 단기에는 임차인 혜택이 있어요. 그럼 장기에는 임차인 혜택 있을까 없을까? 느낌상. 아니, 단기에도 혜택이 있고 장기에도 혜택이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적겠어 이거를. 그죠? 이상하잖아. 느낌상 아직까지 그렇잖아요. 자, 장기로 가면요, 임대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된다? 여기 공급 감소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해. 굉장히 중요해. 반짝반짝이야. 매우 중요하다. 외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 봅니다. 자,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임대료 규제는 지금 50만 원 잘 받고 있는데 정부가 갑자기 개입해가지고 30만 원만 받아 이렇게 했다는 얘기거든. 그럼 일단 단기에는 임차인들 좋아요. 50만 원 내는 사람들이 30만 원만 내면 되니까. 자, 그럼 장기로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공급이 줄어요. 단기에는 공급이 안 주니까. 단기에는 공급은 안 줄고 집세만 딱 내렸으니까 임차인들이 좋지. 자, 장기로 갑니다. 장기로 갔더니 이제 임대주택의 공급이 줄어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공급이 준다는 얘기는 임대주택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지어. 그것뿐만이 아니고 임대주택으로 이용하던 원룸, 투룸을 사무실로 바꿔버려. 용도도 전환해버려. 용도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임대료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임대주택은. 그러니까 공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해요. 자, 그러면 집이 더 풍부해진다? 집이 더 부족해진다? 더 부족해지지. 그 말은 초과 수요가 작아진다? 더 커진다? 초과 수요 그러면 부족이야. 그래서 제가 초과 수요는 부족을 얘기해. 그러면 장기로 가면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 더 작아진다? 더 커지죠.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는 건 집이 더 부족하다 이 뜻입니다. 초과 수요는 부족이다. 그러면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는 얘기는 주택 부족이 더 심해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 핵심은 이거야. 단기에는 혜택이 있는데 장기로 가면 집이 부족해져 이 얘기예요. 집이 더 부족해져요. 자, 그럼 임차인들은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해. 집이 없어. 집이 없어. 자, 그럼 생각해 보자. 자, 임대인들은 청천벽력이거든. 그렇잖아요. 지금 50만 원 잘 받고 있었는데 30만 원 받으라 그러니까 임대인들은 안 좋잖아. 그럼 임대인들은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공급을 줄여요. 자기한테 이익이 있으면 공급을 늘리는데 공급자들은 손해를 보면 공급을 줄인다니까. 그러니까 주택이 부족해. 투자할까 안 할까? 안 하지. 30만 원밖에 못 받는데 누가 투자하겠어요? 주택의 질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럼 집이 없어. 그럼 이사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 없어? 이사 못 다녀요. 주거이동이 감소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이제 임대료 규제의 효과란 말이에요.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자, 우리 교재 보세요. 자, 효과에 2번 보세요. 공급 감소 보입니까? 네, 그거 줄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장기의 공급 감소 중요하단 말이야. 용도 전환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줄칠게요.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해. 줄쳐. 초과 수요 더 발생. 그럼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임대료를 규제하면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한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집이 더 부족해져요. 가면 갈수록 부족해져요. 지금 우리 전세 없다고 그러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뭐 전세가 상한제 그거 정해버리니까 전세 없잖아요. 지금 배우고 있잖아, 지금. 배우고 있잖아. 자, 그 다음. 그 밑에 것들은 일단 놔두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자, 밑으로. 그 밑에도 무슨 표 같은 게 있죠? 보이세요? 자, 임대업자 측면, 임차인 측면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전체적인 효과 보면 돼요. 자, 1번에 투자가 깊이 된다. 맞습니까? 투자가 깊이 된다 줄치고, 동그라미 3번에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자, 오른쪽 봅니다. 임차인 측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임대인, 임차인 굳이 안 나눠도 돼요. 동그라미 2번이에요. 기존 임차인의 주거이동이 어떻게 된다? 저하돼요. 집을 빼는 순간 집이 없어. 이사 못 가. 지금 요새 우리 임대료도 많이 올라. 지금 우리 그 임대주택 월 임대료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을 거야 아마. 맞아요. 그럼 이 집을 내가 지금 만약에 70만 원에 살고 있는데 이사 가잖아. 집도 없어. 집도 없고 집세도 예전보다 더 올라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 임대료 규제가 아니니까 뭐 그러진 않지만 집 구하기가 더 힘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사를 안 한다. 주거이동이 저하된다. 됐습니까? 자, 이 정도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자 정리하면요. 임대료 규제는 시장균형 임대료보다 위에서 규제한다. 아래에서 규제한다. 아래에서 규제한다. 위에서 규제하면 어떻게 된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임대료 규제의 효과예요. 단기에는 임차인들에게 혜택이 있다. 왜냐하면 공급은 안 변하고 가격만 딱 내렸거든. 그 혜택이 있단 말이야. 근데 장기로 가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주택의 질도 떨어지고 주거이동도 저하되고, 맞아요. 투자도 기피하게 되고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한다. 됐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우리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럼 보세요. 집은 내가 꼭 구해야 돼. 집은 꼭 구해야 돼. 근데 집이 없어. 꼭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웃돈을 줄 수밖에 없어요. 나오나 공연은 꼭 봐야 돼. 나오나 공연이 매진이래. 난 꼭 봐야 돼. 그럼 안표 사야 되잖아. 맞아요. 안표 가격은 정상 가격입니까? 정상 가격은 높습니까? 높지. 그래서 이 경우에 임대료 규제하면 암시장이 형성돼. 그래서 아까 박스에 정부 및 시장 측면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암시장이 형성된다. 보이세요? 줄 치세요. 이 암시장이 형성된다는 얘기는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임대료 따로 있고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따로 있고, 그리고 이걸 이중 가격이라고 그럽니다. 됐습니까? 네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은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기존 임차인은 단기에는 혜택이 있다. 하지만 장기로 가면은 제가 부작용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3번인데요. 3번은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3번 지문을 동그라미. 이게 좀 어렵거든요. 이제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탄력성 할 때 탄력성이 커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나요? 기억나세요? 탄력성이 커진다.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늘어날 때도 잘 늘어나고 줄어들 때도 잘 줄어들고, 이게 탄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다. 탄력성이 작다는 거는 양의 변화가 작다. 늘어나는 것도 적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적게 줄어든다. 이게 탄력성이 작은 거예요. 자, 임대료 규제를 했어.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를 하면 공급이 어떻게 된다고? 감소해요. 임대료를 규제하면 공급이 줄어요. 그러면 만약에 공급의 탄력성이 커. 그러면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적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많이 줄어드네. 그럼 임대료를 규제했는데 임대주택의 공급의 탄력성이 커. 그럼 임대주택이 확 줄어버리겠네. 맞아요. 그럼 주택이 더 부족해지겠네. 그럼 임대료를 규제하면 효과 자체가 우리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돼, 부작용이 커지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임대주택의 공급의 탄력성이 작아.
작아. 그런데 임대료를 규제했어. 그럼 공급이 줄긴 줄지만 많이 줄어들어, 적게 줄어들어? 적게 줄어들겠죠. 그러면 임대료 규제 효과가 좀 나타나겠네. 그러면 공급이 탄력성이 클 때하고 공급의 탄력성이 작을 때하고 어떨 때 임대료 규제 효과가 더 잘 나타날까요? 작을 때. 자, 임대료 규제의 부작용은 뭐냐면 공급 감소거든요. 임대료 규제의 부작용은 공급 감소인데 공급의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는 공급 감소가 작게 일어난다. 부작용이 작다. 이 얘기잖아. 맞아. 자, 그래서 동그라미 한번 보세요.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시행의 효과가 있다. 맞습니까? 이 말은 비탄력적일수록 이 말은 공급 감소가 작게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 임대주택의 공급 감소가 적게 일어나. 부작용이 작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비탄력적일수록 임대료 규제 효과가 더 크다 이 얘기네. 이까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임대료 규제는 임차인을 위한 거라 그랬지. 임차인을 위한 거라 그랬잖아. 임차인을 위한 거는 형평성이라 그랬고, 그죠?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험에서는 이런 말들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장은 소득 재분배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정부가 이렇게 임대료를 규제함으로써 임차인들, 저소득자들의 소득을 조금 상대적으로 높게 해주기 위한, 그러니까 임대인들의 소득을 임차인들에게 좀 배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그런 정책들은 소득 재분배 효과와 관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세요? 저소득층과 관계되는 정책들은 소득 재분배와 관계 있어. 그러면 임대료 규제 효과가 있다 이 말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이 뜻이고, 어떤 정책을 했는데 저소득층에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임대주택의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시행 효과가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 보세요.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주택 공급의 가격, 동그라미 3번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시행의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 밑에 봅니다. 임대주택의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래. 완전 비탄력. 그 완전 비탄력이라는 건 뭔데 뜻이? 완전 비탄력. 제가 원하는 답은 양불변입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뭐라고요? 그렇게 내가 좀 원해도 되잖아. 그만큼 얘기했는데 완전 비탄력 양불변. 내 진짜 목이 터져라 얘기했다. 완전 탄력 가격 불변.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은 뭐라고? 나는 그 원할 자격 있어. 얘기. 완전 비탄력 뭐라고요? 또 얘기한다 지금. 양불변이다. 완전 비탄력은 양불변. 자, 임대료를 규제했단 말이야. 근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래. 양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단기하고 똑같아. 단기하고. 맞아요. 양은 하나도 안 변한다는 거야. 그럼 고스란히 효과가 나타나. 맞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요. 이게 완전 비탄력이 아니면 집이 줄어들잖아. 완전 비탄력이 아니라는 얘기는 줄어들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 그래, 그때는 임차인들에게 100% 효과가 발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 비탄력이면 양은 안 변하고 임대료만 딱 떨어졌으니까 그때는 완벽한 소득 재분배가 일어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비탄력적일수록 시행 효과가 커. 근데 완전 비탄력이 되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제일 정확하게 잘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온전하게 소득 재분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통과야. 어려우면 통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거기 보시면 정부 실패란 말 보이세요? 줄 하나 쳐볼까요? 이 임대료 규제는 대표적인 정부 실패 예가 될 수 있어요. 정부 실패는 뭐냐면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했거든. 개입을 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거야.
이 임대료 규제 같은 경우는 정부가 개입을 했더니 오히려 암시장도 형성되고 주택의 공급도 줄어들고 주택의 질도 떨어지고 임차인들의 주거이동도 저하되고 부작용이 나타나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하다. 정부가 개입 안 하는 이만 못하다. 이걸 정부 실패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234페이지 그 위에 효과에 보시면요. 효과에 당부장 마크 이런 말이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순기능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역기능이 나타난다. 이런 말 보입니까? 네.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2번인데요. 2번 별표 하세요. 2번 별표. 어디에 줄을 치냐면 초과 수요는 장기에 더 크게 나타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맞아요. 왜냐하면 장기로 가면 공급이 줄어버리니까 더 많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자, 3번 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줄치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줄치고요. 초과 수요는 더 커집니다. 이것도 이해됩니까? 자,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거야. 탄력성이 크다는 거는 공급 감소가 많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더 많이 일어나지.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하세요. 다시 정리.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탄력성이 클수록 초과 수요는 어떻게 된다? 더 커진다. 주택이 더 많이 부족해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작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알아두시고요. 자, 됐어요. 자, 이제 235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임대료 보조입니다. 임대료 보조.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은 공급자에게 보조해주는 공급자 보조 방식이 있고, 수요자는 이제 임차인이죠. 수요자 보조 방식이 있어요. 이 공급자 보조 방식은 뭐 건설 회사에게 보조금을 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요. 자, 임대료 보조 정책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우리 교재는 공급자 보조가 좀 더 뒤에 나오네요. 동그라미 4번입니다. 공급 측 보조금 보입니까? 네,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공급자 보조금은 건설회사에게 보조금을 줘요. 왜 줄까요? 그 돈 가지고 뭐 하라고? 임대주택 많이 지으라고. 돈을 줬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건설회사는 임대주택을 짓겠죠? 자, 그런데 단계는 공급의 증가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 요즘 TV에 보니까 정부가 정책을 80만 원 공급 확대 정책을 냈다며. 언제 나와? 장기에. 지금 단계는 변화 없다니까. 우리 배우고 있잖아요. 단계는 변화 없어. 한 5년 돼야 돼. 최소 3년에서 5년 지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준다 해서 공급이 단계는 확대된다, 안 된다? 그럼 단계는 효과 없겠네? 단계 효과 없지. 단계 효과 없다? 단계 효과 없다. 그럼 언제 효과 있어? 장기에. 그래서 셋째 줄 보세요. 단기 줄치고 효과 없다? 단기 효과 없어. 장기 이제 공급이 증가하겠지. 맞아요? 그럼 장기로 가면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해. 그러면 이제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공급이 증가, 임대료 떨어지겠죠? 그럼 이제 임차인들에게 혜택이 가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주면 단기에는 혜택이 있다 없다? 임차인들에게 없어. 단기에는 임차인 혜택 없어. 언제 혜택이 있다? 그렇지, 이게 포인트다. 공급자 보조는 단기에는 임차인들 혜택이 없다.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주면 장기에 혜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수요자에게 보조금 주는 거예요. 수요자는 이제 누구한테 주는 거야? 임차인들에게. 그럼 생각해보자. 그럼 임차인들에게 보조금을 주면 단기에 효과 있을까 없을까? 그 당연히 있지. 돈 바로 주는데.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자, 235페이지. 일단 한번 넘겨보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자, 236페이지 동그라미 3번입니다. 거기 수요 측 보조금 있나요? 이제 수요자에게 주는 거예요. 수요자에게. 이 수요자에게 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소득 보조와
가격 보조 방식이 있어요. 자, 공급자 보조 방식은 단계는 임차인에게 혜택이 있다 없다? 없다. 한마디로 효과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장기로 가면 이제 어떻게 된다? 공급이 증가하고 임대료가 하락하고 임차인들에게는 혜택이 있다. 이 얘기죠? 맞아요? 그렇죠. 일일이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이해를 해버리면 됩니다. 이게 어떤 방식인지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그때 외우는 거야. 이해가 안 되면. 자, 소득 보조 방식을 다른 말로요. 현금 보조라고도 그러고 가격 보조를 집세 보조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소득 보조는 뭐냐면 보조금을 주면서 그냥 알아서 마음대로 쓰세요 이거예요. 이번에 울산 시민들한테 10만 원씩 뭐 준다며 카드. 뭐 받았어요? 저는 아직 못 받았는데. 목요일 날 받아야 돼. 목요일 저는 끝자리가 목요일이 돼가지고 근데 목요일 날 제가 울산에 없어가지고 못 받아가지고 이번 주부터는 아무데나 된다면서요. 근데 받았어? 그럼 그거는 용도가 한정돼 있어요. 자기가 쓰는데 약간 제한이 있긴 있더라. 대형 쇼핑몰은 안 되고 그죠? 소득 보조는 뭐냐면 돈을 받아가지고 임대료에만 내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쓸 수 있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집세 가격 보조, 집세 보조는 뭘까요? 어디에만 낼 수 있다? 집세만 낼 수 있는 거야. 그게 집세 보조라 그래.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좋아요? 소득 보조가 좋지. 좋다는 거를 만족으로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효용 면에서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해. 효용 면에서는 우월해. 효용이 만족이에요. 이 소득 보조 방식은 임차인들의 효용 면에서는 이게 우월해요. 그러면 이 정부가 이거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이유는 임대료 내는데 좀 도움이 되라고 줬는데 소득 보조 방식으로 줬더니 임대료는 안 내고 술을 사 먹어버리더라. 그럼 이 사람이 집세 낼 돈이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 효과, 본연의 정책 효과 면에서는 어떤 게 우월해요? 이게 우월하죠. 정책 효과 또는 정책 목표 달성 면에서는 이게 우월하다. 그게 외울 거 아니죠? 이 뜻만 알면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세요.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소득 보조 보세요. 소득 보조. 임대료 보조 대신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 기억해 보면 가격 보조는 집세만 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 비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별표 하나 할게요. 소비자의 효용 면에서는 뭐가 우월하고? 소득 보조. 정책 목표 달성 면에서는 뭐가 우월하고? 가격 보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줬을 때 효과 한번 볼게요. 효과. 자, 단기에 장기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단기는 항상 제가 수요라 그랬어요. 맞아요. 단기는 수요가 변해요. 장기는요, 공급이 변해요. 자,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보조해줬어. 이 돈 가지고 임대주택 구하세요 하면서 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임대주택 계약서를 갖고 오면 임대료를 3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계약서를 갖고 오면. 그러면은 이제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구하러 다니겠네. 맞습니까? 그럼 임대주택의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겠지. 이거 봤는데 이거 지역지구제 할 때 지었지만 수요 증가 나오면 이제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임대료가 오르겠죠. 내가 임대인인데 오늘따라 집 보러 온 사람이 한 10명 되는 거야. 어저께까지는 그 사람들이 거의 안 왔는데.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집을 구하러 다니세요? 그랬더니 정부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이 돈 가지고 지금 집 구하러 다녀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50만 원 받던 임대인이 집세를 어떻게 할까요? 이제 올리겠지. 수요가 증가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임대인들 좋아 안 좋아? 좋지. 그리고 기존 임대인들은 기존 공급자죠. 임대인이 공급자잖아요. 기존 임대인 초과 이윤을 얻는다. 아까 우리 지역지구제 할 때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규제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오르고, 임대료가 가격이거든. 가격이 오르고 기존의 공급자들은 초과에 넣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장기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공급이 증가하죠 이제. 맞습니까? 이제 온 동네방네 원룸 짓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럼 임대료 어떻게 돼? 하락하죠. 언제까지 하락할까? 그렇지. 기존 임대료의 초과율이 소멸할 때까지 공급이 계속 늘어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단기에는 임대인도 혜택을 보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 이걸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임대료 보조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에요?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거든. 근데 누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단기에? 그래, 얘들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단 말이야.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임대료를 보조해 주니까 장기에 공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임대주택의 양이 증가합니다. 아까 우리 임대료 규제하니까 어떻게 됐어? 임대주택이 공급이 줄었지? 임대료 보조하면 어떻게 된다고? 공급이 증가합니다. 기억해야 된다. 저거 2번. 임대료 규제하면 공급 어떻게 된다? 감소. 임대료 보조는요? 증가. 자, 교재 한번 볼게요 이제. 235페이지입니다. 임대료 보조의 의의 볼게요. 기업,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접 개입 정책이다. 간접 개입이죠. 보조금 주니까. 자, 그 다음 디귿 한번 볼게요. 임대료 보조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실질 소득을 상승시켜 주나요? 에? 돈을 주니까 소득이 증가하잖아. 어려우면 넘어가 그냥. 자, 근데 그 밑에 줄쳐 볼게요. 더 많은 임대주택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이거 보입니까? 여기까지는 어려운 얘기 아니죠. 돈 주는 게 더 많은 주택 소비할 수 있잖아. 시험에 이런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읽어보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나오니까 넘기세요. 자, 리얼입니다. 리얼 별표. 리얼 별표.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임차인에게 현금으로 보조하는 방식은 보조금을 주택 재화 구입에만 사용하게 하더라도 소득 효과로 인해 일반적으로 주택이 아닌 다른 재화의 소비량도 이전보다 증가한다. 동의합니까? 이 시험 예전에 감소한다. 이전보다 증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현금을 50만 원 주면서 이거는요, 집세만 내야 돼요? 이 돈을 줬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의 다른 물건에 대한 소비량도 증가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증가합니까? 네. 증가하지. 왜냐면 이 사람은 집세 50만 원 내려고 장판 밑에 돈을 넣어놨거든. 옷장 밑에 딱 넣어놨단 말이야. 남편 몰래. 남편이 알고 가져갈까봐. 아주머니가. 근데 정부가 50만 원을 주는 거야. 맞아? 그럼 이 돈 가지고 집세 내고 옷장 밑에 숨겨놨던 50만 원 가지고는 그 아주머니 필요한 다른 물건 쓸 수 있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 말의 취지는 뭐야? 정부가 돈을 주면서 이거는 집세만 내세요 하고 주더라도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어떻게 된다? 당연한 얘기하고 있죠. 당연한 얘기인데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 됐어요? 자, 그다음 효과 볼게요. 단기 임대인 혜택 적어놨죠. 줄 치세요. 단기에는 임대인에게 혜택이 있다. 그럼 단기에는 임차인도 혜택이 있을까요? 임차인도 혜택이 있지. 돈을 받는데. 자, 장기로 갑니다. 장기에는 임차인 혜택도 있잖아. 임차인만 혜택 보는 거예요. 장기에는. 그럼 장기에는 임대인들은 혜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임대인은 수요자입니까? 공급자입니까? 공급자죠. 공급자는 장기에 혜택 없어요. 항상. 공급자는 항상 장기에는 혜택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럼 공급자는 장기에는 손해 있습니까? 없어요. 공급자는 장기에는 그냥 정상이윤 얻는 거야. 공급자는 장기에는 항상 뭘 얻는다? 정상이윤.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어.
공급자는, 장기에는. 자, 됐고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제가 설명을 다 드렸네요. 다 드렸고. 자, 그 밑에 주택 바우처 제도라고 있습니까? 자, 이 바우처 제도는 쿠폰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권 돼 있죠? 상품권이 쿠폰인데, 바우처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가격 보조, 집세 보조, 가격 보조예요. 이 바우처는 쿠폰을 주거든, 상품권을. 그럼 이거 가지고 딴 거 못 사. 임대료에만 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온누리 상품권 있잖아요. 온누리 상품권 가지고 아무 데나 다 쓸 수 있나요? 안 되잖아. 일정한 금액 쓸 수 있는 것처럼 이 바우처는 임대료에만 내는 거니까 소득 보조, 현금 보조가 아니고 무슨 보조다? 가격 보조, 집세 보조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체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인데 여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